80살 정말순 할머니는 낡고 때 묻은 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의 유명한 식당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판에는 명품 한정식 태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죠. 정말순은 잠시 멈춰 서서 식당을 바라보았어요. 입구에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젊은 여종업원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정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름진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식당 안으로 들어섰죠.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종업원들은 쟁반을 들고 정신없이 오가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죠. 입구에 서 있던 여종업원이 정말순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정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하러 왔어. 빈자리 있니? 종업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죠. 정말순은 천천히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소문난 맛집이라던데. 메뉴판을 받아든 정말순은 가격을 보고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천천히 메뉴를 살펴보았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하나 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주문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주문을 하자마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냄새가?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정말순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죠. 낡고 오래된 옷이었지만 깨끗이 빨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키가 크고 늠름한 중년 남성이 나왔어요. 김태식 사장이었죠. 그는 손님들의 시선을 따라 정말순을 바라보았고 즉시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식은 곧장 정말순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비웃듯했어요. 할머니, 여기 밥값이 싼 데가 아닙니다. 노숙인 쉼터라도 가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모욕적이었고 주변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정말순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여기 돈이 있네. 내가 이 집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손에 쥔 지폐는 깨끗했고 충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김태식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얼른 나가세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일어섰죠. 2명의 젊은 직원들이 다가와 정말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주세요. 그들은 정말순을 문 쪽으로 이끌었어요. 식당 안의 손님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순은 문 밖으로 밀려나며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그녀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씁쓸한 표정으로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죠. 세상은 여전하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정장 차림의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기석, 유명한 요리 평론가였죠. 그는 태식당의 리뷰를 쓰기 위해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박기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올릴 수 없었어요. 그는 메모장에 간단히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님 대우 최악. 노인 손님 무례하게 쫓아냄. 정말순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점점 시장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박기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태식당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박기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검색과 옛 요리 잡지들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의 신문 기사가 펼쳐져 있었죠. 한식의 여왕, 정말순 셰프 국제대회 휩쓸다. 기사 옆에는 젊고 당당한 모습의 정말순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기석은 그 사진과 오늘 본 노인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정말 그 정말순 맞잖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순은 30년 전 한국 최고의 한식당 진심정찬을 운영하던 전설적인 요리사였어요. 해외에서도 수많은 요리 대회를 휩쓸었고 한식의 세계화에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15년 전 갑자기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박기석은 진심정찬에 관한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마지막 기사는 진심정찬 파트너의 횡령으로 폐업 위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순의 사업 파트너가 거액을 횡령하고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죠. 이후 정말순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셰프가 왜 저런 모습으로? 박기석은 의아해하며 수첩을 뒤적였어요. 그는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내일 아침 일찍 만나야겠어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기석의 블로그에 새 글이 올라왔어요. 잊혀진 요리의 여왕, 정말순 셰프를 찾습니다. 글에는 젊은 시절의 정말순 사진과 함께 그녀의 화려했던 경력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제 있었던 일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요리계에서는 충격과 함께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말순 셰프가 아직 살아계셨어? 그런 대우를 받다니. 많은 요리사들과 팬들이 그녀를 찾기 위해 나섰죠. 한편 시장 깊숙한 곳의 작은 단칸방. 정말순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면에는 오래된 요리 도구들과 빛바랜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태식당은 평소와 같이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약 손님들은 평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고 대신 식당 앞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 요리사 모자를 쓴 젊은이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시민들이었죠. 김태식은 불안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왜 저렇게 모여 있는 거야? 종업원 하나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어요. 사장님, 이거 보세요. 어제 우리가 쫓아낸 할머니가 유명한 셰프라네요. 김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정말순이 화려한 한복을 입고 요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 제목은 한식의 전설, 정말순 셰프가 태식당에서 쫓겨나다였죠.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태식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김태식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식 사장님 맞으시죠? 어제 정말순 셰프를 내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식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그의 말은 더 많은 질문으로 파묻혔습니다. 그럼 정체를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건가요? 유명하지 않은 노인이라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한편 시장에서는 정말순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명 요리사들과 셰프들이 모여 시장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순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중년의 요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정말순은 이 모든 소동을 모른 채 시장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최 씨는 그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할머니, 오늘도 손님들이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찾네요. 정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야. 내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지. 그녀의 주름진 손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소박했지만 깊은 맛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박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말순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순 선생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박기석입니다.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순은 박기석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날 찾았지?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기석은 태식당에서 있었던 일과 자신이 어떻게 그녀의 정체를 알아냈는지 설명했죠. 지금 온 나라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요리계 모두가 선생님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박기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난 이미 그런 세계와 인연을 끊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박기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과거의 명성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이 작은 가게에서 만드시는 음식에도 진심이 담겨 있더군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순은 말없이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내가 돌아와 봤자 사람들은 금세 잊을 거야.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박기석은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선생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런 소란으로 중단되었어요.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정말순 셰프가 여기 있대. 전설의 요리사를 직접 볼 수 있다니. 최 씨는 놀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내가 한때 요리사였거든.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최 씨는 더욱 놀랐죠. 가게 문이 열리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요리사들과 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정말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죠. 정말순 셰프님 15해 만에 귀환이네요.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태식당에서 쫓겨난 심정이 어떠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수는 모든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난 그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에 기자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기석이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죠. 정말순 선생님께서는 지금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모든 질문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받겠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김태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예약 취소로 텅 비어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정말수는 박기석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흰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15해 전 제 사업 파트너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됐죠.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요리계의 냉대였어요. 갑자기 모든 초대가 끊기고 제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실패를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남은 것은 요리하는 손뿐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 반찬을 만들고 때로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진짜 음식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고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어제 태식당에 간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한식당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을 내는지 궁금했을 뿐이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셨는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정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느낌이었죠. 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쁨에서 배제되어야 하나요? 회견장 뒤편에서는 김태식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터졌죠. 정말수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용서할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음식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회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어요. 박기석이 나서서 발표했습니다. 정말순 선생님께서 특별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매주 일요일마다 모두의 식탁이라는 행사를 여실 겁니다. 누구나 와서 정말순 선생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죠. 김태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행사를 제 식당에서 열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순의 모두의 식탁 첫날, 태식당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노인, 어린이, 젊은이, 노숙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전설적인 셰프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식당 주방에서는 정말순이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김태식은 그녀 옆에서 조수 역할을 자처했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복잡한 게 아니야. 재료의 본질을 살리고 정성을 다하면 돼. 그녀의 간단한 말에도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제야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죠. 정말순이 직접 준비한 메뉴는 간단했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갓 지은 솥밥,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된장찌개 맛이지. 이런 맛은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서 먹던 이후 처음이에요.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어요. 특히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맛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정말순은 종종 주방에서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기업인에게도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인에게도 같은 미소로 대했죠. 음식이 맛있나요?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김태식은 그런 정말순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요리사로서의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나는 음식이 아닌 돈을 만들고 있었구나. 날이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말순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선생님.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정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나눔에 있어.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요리사의 사명이지. 그녀의 말에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식탁 행사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어졌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한 것은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원봉사로 대신했습니다. 언론은 이 특별한 식당을 계속해서 조명했어요. 한식의 전설, 정말순 셰프가 만든 모두의 식탁. 음식을 통한 사회 통합의 현장, 이런 제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정말순의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김태식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한때 거만하던 그는 이제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는 종종 정말순에게 조언을 구했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순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누가 먹을지 생각해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요리하는 거야. 그게 비결이지. 모두의 식탁 행사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태식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급 한정식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죠. 메뉴판에는 다양한 가격대의 음식들이 있었고 매주 수요일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정말순은 이제 주방을 김태식에게 맡기고 가끔 자문 역할만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철학은 식당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입구에 걸려 있었죠. 어느 일요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정말순을 찾았죠. 선생님 기억하십니까? 저는 강민혁입니다. 정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혁은 15해 전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졌던 사업 파트너였어요. 민혁이. 정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돌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정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평온함. 늦게나마 돌아왔구나. 앉아서 얘기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민혁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제가 가져간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말순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뭘 하겠니? 이미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어. 그녀의 말에 강민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입니다. 정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그 돈으로 모두의 식탁을 확장하는 게 어떻겠니? 전국에 이런 식당이 생긴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강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순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1년 후 정말순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전국에 25개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식당은 같은 철학으로 운영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정말순은 이제 80 중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식당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종종 주방에 들어가 젊은 요리사들을 가르쳤어요. 음식은 정성이야. 먹는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녀가 태식당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식은 이제 그녀의 가장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스승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가 반갑게 맞이했죠. 정말순은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요리사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녀처럼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들도 있었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이니? 정말순이 물었어요. 김태식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된장찌개와 계절 나물입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정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음식의 본질은 복잡함이 아니라 정성이지. 그녀는 한 번도 화려한 요리를 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 온 마음을 담았죠. 식당 안에는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식사했습니다. 비즈니스맨부터 노숙인까지 차별 없이 같은 음식을 즐겼어요. 정말순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